2022년 3월 8일 한국뉴스입니다. 대선 하루 전날인 8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만 2,721명 늘어 누적 486만 9,6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전투표를 마친 투표함이 CCTV가 가려진 사무국장실에 보관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민의힘 부천시 의원과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천시 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가려진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우편물은 관외에 있는 부천 지역 유권자가 지난 4일과 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 봉투다. 사무국장실 CCTV 렌즈는 종이로 가려져 촬영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였다. 이 상황은 국민의힘 부천시 의원들이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때 불거진 투표 부실 관리 문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당부하러 갔다가 직접 확인했다. 광내경 의원은 객관적 감시가 불가능한 장소에 오랜 시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두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우편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잠시 놔둔 것이라며 CCTV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노출될까봐 종이로 렌즈를 가려뒀던 것이며 임시 보관 장소의 CCTV는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사전투표로 국민 혼란이 이어지는데 사과 입장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대리 투입 관련해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묵살됐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과 선관위 사무국장실 내부의 사전투표함을 보관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과천 청사 기자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오 담화에서 노 위원장은 이번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지만 담화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관리 미흡으로 혼란을 초래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중앙선관위 위원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냈지만 노 위원장의 육성 사과는 없었다.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미 기표된 채 배부돼 문제가 됐던 투표지를 인정할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 현장에선 추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은 경우 유권자가 받은 이 투표지는 원칙적으로는 무효표가 된다. 해당 기표 용지는 투표함에 너트에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개표 시에는 무효표에 합산한다. 지난 5일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들에게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확진 격리자의 경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들이 대신 투표함으로 옮기는데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은평구 신사 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소동이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무효표에 합산해야 하지만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됐다.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개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한 반면 일부에서는 유효 처리하는 원칙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만촌 1동 등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 전달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기표 용지가 공개된 상황을 각각의 투표관리관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투표 당시 확진 격리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았으나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는 9일 본 투표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투표용지가 발급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명부 시스템 상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 이미 투표한 사람과 사실상 동일하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후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 주의 등으로 되돌아간 확진 격리자들은 투표권을 구제받기 어렵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와 A씨 변호인에게 공익신고자 인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A씨 측이 트위터로 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냐고 공개 항의하자 그제야 트위터 계정으로 A씨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고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원 관한 의혹을 폭로했던 조성은 씨 때는 일주일 만에 언론을 상대로 보도자료까지 뿌렸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후 이 후보 측근들의 잇따른 연락에 신변 위협을 느껴 같은 달 8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A씨에게 연락한 사람 가운데는 직접 심부름을 시켰던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물론 과거 조직폭력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공익신고자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및 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 순찰과 기타 신변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호호 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각종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호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갔다. 비호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7일 오전 장중 1220원선을 넘어서고 주식시장은 2%가량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20원을 넘어 1225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를 넘은 것은 2020년 6월 9일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유가증권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장 시작 후 30분 만에 2,700억 원, 2,200억 원대의 주식을 팔아치워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심리 훼손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로 코스피 지수는 2%가량 급락한 2,657선으로까지 후퇴했으며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게 떨어져 886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해 2008년 7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위험회피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수입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1200원을 넘어선 이후 줄곧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125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의 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49.3세에 퇴직하고 절반 가까이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55에서 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 퇴직 시 평균 근속기간은 12.8년으로 나타났다. 평균 퇴직 연령은 최근 10년간 계속 약 49세에 머물러 법정 정년인 60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임금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보면 정년 퇴직은 9.6%에 그쳤다. 반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15.6%, 사업부진 조업 중단 16.0%, 직장휴 폐업 9.7% 등 비자발적 조기 퇴직 비중이 41.3%를 차지했다. 최근 7년간 정년 퇴직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비자발적 조기 퇴직 비중은 높아져 생각보다 이른 퇴직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나이인 생애주기 수지 적자 전환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19년 60세로 높아졌다. 이는 퇴직 후에도 대체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해 실질 은퇴가 미뤄졌다는 뜻이다.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실질 은퇴 연령은 2018년 기준 평균 72.3세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1위이며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70.8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리더 문준영 씨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7일 입건했다. 문 씨는 전날 오전 1시 46분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 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운전자가 문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 씨에게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 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귀가 조처한 상태로 추후 불러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